반갑습니다. 여러분 3강입니다. 3강은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가 배워볼 건데 일단은 요 인트로 할 때 선생님 옆에 이제 실어놓은 사진 있죠? 이 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 사진인데요. 이 로고가 뭐냐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사업의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게놈 프로젝트란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체를 서열을 다 해독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1991년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2003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동 연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영국, 일본, 뭐 독일, 뭐 요 정도 국가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거의 뭐 이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뭘 연구했나? 말 그대로 사람의 유전체, 즉 사람에 있는 유전자의 그 총합을 다 이렇게 해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학기 때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 유전자라는 거는 DNA 염기 서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약 30억 쌍 정도의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읽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단백질을 암호하는 서열이냐 이것들을 밝혔는데 이제 밝혀보니까 그 유전자가 약 한 3만 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DNA 전체 중에 한 1% 정도만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 정보고 나머지는 그럼 도대체 뭐야?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고 지금도 뭐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어떤 그런 기능들이 밝혀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근데 이 로고에 보시면 바이올로지, 이제 이거 생물학이죠, 그죠? 생물학, 물리학, 윤리학, 정보학, 그 다음에 공학, 뭐 케미스트리, 이제 화학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학문들을 로고에 같이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인간의 유전체를 읽으니까 뭐 사람 유전자, 생명과학이네. 너희들만 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이제 성과를 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 다룰 내용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입니다.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단독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과 같이 융합하고 통합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같이 다루는 겁니다. 됐습니까? 인트로는 여기까지. 자, 오늘 할 내용은 생명과학 연구 대상과 통합적 특성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강의를 잘 수강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 그 EBS 온라인 클래스 가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수강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올린 강의 중에 몇 강을 들었고 그리고 총 누적 시간이 얼마인지 다 뜹니다. 지금 한 2명 정도의 학생이 1강도 제대로 안 들었어. 그치? 우리가 사실 지난 목금 동안 최소한 1차시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OT 영상이랑 1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 시간표에 따라서 올라오는 강의들을 좀 때에 맞게 이렇게 잘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생명과학 연구 대상입니다.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명과학이 뭘 연구하겠습니까? 생명체를 연구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명체라고만 얘기하면 범위가 좀 좁다는 거지. 그래서 살펴보면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체라는 건 여기 있는 개체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명체는 개체 수준이잖아. 사람 한 명, 토끼 한 마리, 식물 한 그루, 그지? 이 개체 수준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 개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 수준까지,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생태계, 생물권 수준까지 생명현상과 관련 있는 모든 단계를 연구하는 게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1강에서 살펴봤었죠, 여러분. 생명체는 다 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구조적인 기능적인 단위. 뭐예요? 얘기했죠? 이렇게. 세포입니다, 세포. 그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세포도 결국은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원자잖아. 분자, 원자. 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 특정한 것은 분자니까. 이 분자 수준에서부터 세포, 그리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 그리고 다양한 조직이 모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게 기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다 기관 수준이에요. 심장, 배, 간, 위, 소장, 대장, 뇌, 척수, 뭐 이런 것들.
다 기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독자적인 하나의 생명체가 개체죠. 그리고 이제 같은 종들이 이제 일정한 서식지에 모여 있는 그 같은 종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개체군, 군집 요거는 우리가 5단원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더 상세히 하고 지금은 한번 들어만 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개체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그리고 이런 군집들이 뭐 육상군집, 수상군집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생태계. 생태계라는 거는 사실 생물적인 어떤 요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이라는 수준까지 지구에 있는 어떤 생물들의 어떤 그 있는 범위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들을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부터 생물권까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텐데, 이게 좀 느리네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이 DNA 구조 발견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짧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과학자 사이에서는 소리 없는 치열한 연구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들의 목적은 이것, 인류의 비밀 암호 DNA. 유전자 구조를 밝혀라. 선두주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crick. 두 사람은 DNA의 실체에 점점 다가가고 많이들 있었지. 들어오셨죠? 왓슨과 크릭. 런던의 킹스 칼리지 연구소에서도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모리스 윌킨스의 연구가 이 사람들은 한창이었어. 상대적으로 왓슨 크릭보다는 좀 왓슨과 인기가 크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랭클린과 윌킨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거야. 누가 먼저 DNA 구조를 밝힐 것인가? 누가 먼저 했어요? 그때 프랭클린이 찾은 놀라운 사진 한 장. 하지만 동료 연구자 윌킨스는 프랭클린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왓슨과 크릭에게 보여주었고, 덕분에 왓슨과 크릭은 DNA 구조에 대해 전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발표할 수 있었어. 실제적 논문이 한 장입니다. 1953년 4월 DNA 분자 모형 대공개. 인류의 DNA가 이중 나선 구조란 사실을 말이야. 1962년 마침내 왓슨과 크릭, 윌킨스는 노벨 의학상을 받았지만 이 발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프랭클린은 암으로 사망. 안타깝게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 DNA 구조를 밝힌 엄청난 사진을 제공하고도 노벨상을 받지 못한 비운의 과학자 프랭클린. 그녀의 사진은 바로 이것.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엑스레이 사진. 바로 이 한 컷이 과학사를 바꾼 놀라운 발견이 아니었을까?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DNA의 어떤 구조 발견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여러분들 다 보셔서 이해는 하실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요 분이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한 왓슨, 오른쪽에 있는 요 분이 이제 물리학을 전공한 크릭. 여기 왓슨 이분 아직도 살아 계세요. 요 두 명이 이제 전공은 다른데, 이 둘이 같이 이제 협동해가지고, 협업해서 DNA 구조를 발견했다는 어떤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물론 인정은 못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양질의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 화학자인 로잘린드 프랭클린, 이분. 물화생 다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통합적으로 해서 생명과학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어떤 사례인 DNA 구조 발견의 역사에도 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 묻어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DNA 구조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통합과학 할 때도 충분히 다뤘고,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구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배웠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돌이켜서 복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맺은 말 차원에서 또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생명과학이라는 게 다른 과목하고 같이 융합하고 통합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화학, 생명과학과 화학은 사실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화생. 굉장히 묶여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명과학, 이 생명체 내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화학 반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용어로 정리했죠? 땡땡땡땡. 물질대사. 그렇지. 기억나죠? 동화적인 기하정에서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도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뗄려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생화학,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생화학, 그리고 분자생물. 여기서 분자는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을 굉장히 매크로하게 이렇게 개체 수준이나 생태계 수준에서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요. 행동학이라든지 형태학, 생태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매크로한 수준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생명 현상을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 수준까지, 그러니까 DNA 단백질 주로 DNA 단백질 이 수준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분자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농학, 이제 농업 생명과학. 그래서 대학교의 과들 중에도 농대에 가면 응용생명과학부 이렇게 농업 생명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도 이렇게 농업도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생명체고요. 그걸 연계해서 굉장히 유명한 GMO 같은 것도 있죠, 그죠? 유전자 변형 생물 같은 것도 다 이런 농업 생명과학과 연관이 된 거고요. 그다음 의학, 의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생명과학, 의학과도 굉장히 많은 연계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들고 이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생물 환경공이라고 하는데, 환경도 뗄려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체가, 아까 제가 생태계란 개념 설명했지만, 생명체가 이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부로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 좀 이슈되는 것들은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플라스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도 미생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 정보학,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이것들하고도 좀 묶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놈 프로젝트 할 때 얘기했지만, 인간에 있는 유전체 정보를 다 읽고 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다 데이터잖아요, 그죠? 생물 정보학이라고 해서 이쪽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 생물 역학이라고 해서 생물의 어떤 이 개체 수준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쪽으로도 많이 연관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 생명과학이 굉장히 여러 학문들하고 통합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교과서에 있는 한 장의 어떤 분량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 이 파트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4강은 선생님이 앞에서 OT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를 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강까지 했던 내용을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 같이 밑줄도 긋고 또 탐구활동 이런 거 답도 한번 채워보고 또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4강도 반드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과제 제출할 때 여러분들 지금 학습지뿐만 아니라 4강에서 하는 교과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됩니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더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